일부. 이제 설명하지 말고 화면을 보여줘도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처음 보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화면에 적힌 글자를 하나씩 읽어서 검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화면 캡처를 AI에게 보여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경고창이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찍은 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줘. 또는 나는 컴퓨터 초보자야. 지금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하나만 먼저 알려줘.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해 사진과 화면을 보면서 질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부. 사진을 올린 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사진을 올렸다고 AI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동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도 함께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안내문을 촬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설명해줘 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안내문에서 내가 해야 할 일만 정리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요한 날짜가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AI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은 그 사진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더 유용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부. 컴퓨터 오류 화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컴퓨터 사용 중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영어가 나옵니다. 버튼도 여러 개 있습니다.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화면을 찍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흐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잘려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화면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면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줘.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 하나만 알려줘. 한 단계씩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면 직접 해봅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오면 다시 사진을 보여주고 다음 단계를 묻습니다. 4부. 표와 안내문도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진 질문은 오류 화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줘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만 알려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안내문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것만 골라서 알려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어려운 자료를 처음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계약, 금융처럼 중요한 자료라면 AI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원본 자료와 공식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부. 제품이나 기기 사용법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기기가 있습니다.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서 전원 버튼이 어디인지 설명해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보이는 버튼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려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AI가 정확한 제품 모델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 이름이나 모델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6부.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보세요. 특히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여기서 뭘 누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무엇을 눌러야 해? 직접 눌러봅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화면이 나왔어. 다음은 뭐야?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AI를 설명서처럼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한 단계씩 알려주는 도우미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7부. 사진을 올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사진을 AI에게 보여주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화면 한쪽에 내 이메일 주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카드 정보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보이는 화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가능하면 사진에서 가리거나 잘라내세요. 회사 내부 자료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사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글자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흐려서 숫자를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8부. 사진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올린 다음 3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무엇을 알고 싶은지. 두 번째, 사진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세 번째, 얼마나 쉽게 설명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컴퓨터 화면 오른쪽에 나온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알려줘. 나는 컴퓨터 초보자야. 지금 눌러야 할 것 하나만 먼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AI 시대에는 질문을 반드시 글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내 눈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사진을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다시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한 단계씩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과 화면을 이용한 AI 활용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활용 정보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생활과 업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편에서도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